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동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을 물어본 거죠.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구해서 두 점 사이 이루는 거리. 피타고라스 원리점 적용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좌표 차이 1 제곱하면 되겠고 y좌표 차이 4 제곱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니까 16 더하기 1 해서 루트 17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되었습니까?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두 점 사이 거리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해서 A, B를 1대2로 내보내는 점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 되어 있고 1대2 되어 있으면 3분의 약간 크로스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6 마이너스 4 해서 계산 결과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가볍게 풀 수 있는 내분점, 외분점, 중점 역시 우리가 확실하게 또 학습해야 될 이론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3분의 무게중심은 x좌표 5a-1 이거 좀 전부 다 더하게 되죠. 3분의 2b-3 역시 더하게 하면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중점들, 중선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좀 2대1 이런 과정 거쳐서 나온 식인데 역시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죠. 3분의 4 플러스 a 이렇게 좀 계산한 이 결과가 x좌표가 2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a 값은 6에서 4를 빼니까 2 계산 결과가 나오겠고요. 3분의 여기는 b-1 이런 결과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3의 4입니다 라고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좀 a, b를 또 이제 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6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죠. 무게중심 구해야 될 이론, 무게중심 구해가는 이론, 3분의 해서 계산해 가는 건데, 일단은 그뿐만 아니라 ABC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선의 교점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넓이가 또 이렇게 6쪽은 넓이가 같다든지 등등등 무게중심에 대한 이론들 또 역시 생각해 가면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1,5를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새로운 직선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곳에서 기울기가 3이 얻어지니까 3.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직선 방식은 x-1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5를 지나는 m 주어지고 x-x1 더하기 y1 이런 형태 직선의 방식 만드는 공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좀 학습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3x-3에 플러스 5니까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때 y절편을 구해달라. y절편은 2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절차 학습되는지 점검, 그 다음에 기울기 y절편, 직선의 의미, 식에 이제 각각 계수들의 의미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직선 앞에 있는 계수들 제곱해서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 좌표에다가 00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내용. 역시 또 우리가 평면 이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론들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루트 5분의 루트 5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정답은 1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앞쪽 동네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공식들 점검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차식을 좀 대입해 주면 되죠. y 값은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 4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x가 되겠고, 플러스 4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식을 좀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주어진 식에서 y 값이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y 값은 2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때 두 개 값을 좀 더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에서 결과는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연립일 때 1차식, 2차식이 되어 있으면 1차를 2차에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1차 되어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풀면 되겠죠.
일단 좌측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x 이항시키면서 계산하면 x 되고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끝났나요? 그냥 범위 끝나면 되겠고 우측 부분들도 그냥 곧바로 x인데요. 그러면 그냥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4입니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하고 연결시켰으니까 a값 b값이 얻어졌죠. a, b를 좀 곱하기 해서 결과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부등호 방향이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효율적인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을 때 해가 좀 서로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부분들을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얘기인데, 원래 절대값 두 개짜리가 돼 있으면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좀 나눠 풀어야 되죠. 이때 이제 나눠 푼 식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설명할 건데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둘 다 음으로 풀려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이 완성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좌표가 1입니다 뭐 마이너스 2입니다 처리되는데, 이때 y값은 1 이렇게 한번 대입해주면 3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7보다 작거나 같다 7 이렇게 된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양으로 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혹은 뭐 둘 다 음으로 풀리는 부분들 이때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두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xx,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부분이 7 되는 이 값을 찾아가면 되죠. 그러면 6에다가 이 좌표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대칭구조 모양 형태로, 왜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형태라서 대칭구조 모양이라서 1에서부터 간격이 2 차이 났으니까 마이너스부터 간격이 2 차이는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직접 음으로 풀 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들은요 2x 플러스 1 풀이한 부분들이 a 마이너스 이렇게 좀 사이 범위가 되겠고, 이항시킨 다음에 나누게 해주면 되죠. a 마이너스 이렇게 2로 나누면 되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눠서 범위를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른쪽 부분들이 뭐 3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a-1 부분들이 3입니다 라고 해주니까 6에다가 a값 7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굳이 뭐 자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은 뭐 절대값 두 개 되어 있는 부분들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 그런 훈련, 이 과정을 좀 거쳐서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의미 파악해서 신속하게 풀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두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큽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 개수를 구해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럴 때는 이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x 위에 항상 이렇게 떠 있는 이런 형태. 그렇다면 판별식을 좀 열심히 조사해서 k제곱 플러스 4k가 되는데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그러면 k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때 사이에 있는 정수는 3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2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서 무엇을 풀지 결정하게 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내용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 2차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군요.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인수분해 되죠. 0보다 크다 해서 인수분해 하겠고, 이 부분들을 열심히 수직선에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4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공통범위 부분들을 표시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만족해주는 정수는 마이너스 2가 있겠고, 이쪽은 3하고 4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3개의 정수들이 나오겠고요. 이 정수들을 좀 합을 해달라 그렇게 처리되면 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부등식 범위 부분들은 원래 이제 인수분해하는 2차 함수를 좀 생각해보면 작다 해주면 이렇게 아랫부분들, 크다 해보게 되면 이제 x 위에 있는 부분들, 요걸 좀 범위를 좀 표시해간 거죠. 그러니까 또 범위 표시해가는 부분이 조금 좀 불안하면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범위를 좀 표시해가면 확실하게 범위 표시 가능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직선 위에 있다. 2대1 외분점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크로스 형태로 좀 곱하게 하는 거니까요. 2에다가
빼기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고 2-1 되겠고 2a에다가 마이너스 4 해서 좌표들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구한 좌표를 이제 직선에 대입하면 되죠. x좌표는 4가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2 해서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2a-4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2a는 얼마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러면 a값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외분점 구해가는 좌표만 좀 확실하게 공식 형태로 된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내분점, 외분점, 뭐 중점, 뭐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k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앞에 부분들이 이게 x-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이항시키고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x-를 공통 처리해 주겠고 x-k 이런 형태에서 범위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하고 2 플러스 k 부분들에서 사이범위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족하는 정수가 5개가 되는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k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이 숫자에서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4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잘 풀이된 거죠. 일단 주어진 부분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좀 진행돼서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인수분해에 초점을 맞춰서 수식 정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 A, B라고 했을 때 그 좌표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죠. A 플러스 4의 제곱, B 플러스 4의 제곱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제곱에 여기는 B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열심히 산수 8a 플러스 16 얻어지겠고요. b제곱은 소거가 되겠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이항식에서 계산할 것까지 감안할까요? 어쨌든 뭐 이 부분들은 그러면 뭐 이쪽에 2차에서 4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36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30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b는 8a 마이너스 4 처리되면 되겠고 b는 2a 마이너스 1에서 계산식을 좀 얻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a, b가 그래프의 점이니까 a 제곱은 이꼴 b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에다가 a 제곱을 대입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가지고요. a 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a 값이 1이면 또 b 값도 당연히 1 되는 거죠. 1,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1 그 부분들 뭐 좌표에다 대입해서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뭐 일단 같은 거리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거리 구해가는 공식 형태에다가 쭉 대입해서 수식 정리만 좀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이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x 앞의 계수 2a y 앞의 계수 이렇게 a 플러스 1 열심히 곱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해주면 0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아주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러면 3a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잘 안되면 기울기 형태 이렇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도 큰 지장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아이고 그럼 인수분해해서 뭐 판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x라는 그런 이미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1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값 부호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야 될 것 같죠.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a 플러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처리해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역시 되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1에 마이너스 2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a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1 처리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x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a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해서 그걸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에서 봐야 되는데 a 값이 1이면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3입니까? 물어봤는데 a 값이 1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식도 근이 0 되는 거죠. 그럼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이 0이 될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실근은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있고 자, 이쪽 부분에서 근이 좀 생기면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니은을 좀 풀어가려면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부호가 좀 이쪽에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겠다. 이때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근 자체가 0, 마이너스 2가 이미 다 근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근들이 이렇게 좀 이제 같아져야 이제 개수가 좀 3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근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a 값이 0 돼야 된다면 a 값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1-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a 값은 또 2가 되겠고 그다음에 1-a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a 값은 3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1, 2, 3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때 a 값을 모두 곱하게 해주면은 0이 아니라 이제 6이 돼야 되겠죠. 6입니다 라고 쳐야 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르게 된 부분들은 기억하나인가요? 하나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어진 식 인수분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4차라고 되어 있는데 말만 4차지 x 하나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니까 x 이렇게 뭐 공통으로 인수 나가면 되는 거죠. 3차식 인수분해 한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됐습니까? 고차식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에 질문하는 바에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식 부분들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2차식 부분에서 허근이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부분은 0, 오메가 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파 플러스 1 이런 것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뭐 두근의 합 이런 거 1이 되고 두근의 곱 이런 거 1이 되고 뭐 다양한 형태들의 이론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파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기억 뭐 세제곱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들은 2차하고 관련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2차식 이런 부분들인데 이곳에서 올까요?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면 뭐 이항식해서 오메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오메가 분의 오메가 이렇게 됐으니까 1입니다라고 처리되는 부분들도 맞다고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은 제곱 처리되는데요. 그 오메가 제곱하면 이항식해서 오메가 마이너스 이런 부분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디귿을 생각하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식이 되겠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에다가 빼기 1이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이 부분들이 1이니까요.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5번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해서 그럼 이제 요게 담겨 있는 게 많잖아요. 식을 이렇게 좀 근 집어넣는 부분들, 혈내근 이론도 좀 담겨 있고 근과 계쇄관계 이론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각각 단원에서 이론 학습들 좀 잘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라고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뒤에 상수 붙어 있으니까 뭐 인수분해 다시 해야 되겠죠. 앞쪽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T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뒤는 T-U 이렇게 되는 건가요?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치환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 되겠고요.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한번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마이너스 5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판별식을 좀 조사하면 k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b제곱 마이너스 4c니까 8 이렇게 처리되겠고 뒤쪽 거는 k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오른쪽 값이 크죠. 그러면 큰 값이 여기 실근 이렇게 0보다 크다 실근 이쪽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허근 이런 형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된다라고 됐으니까 이런 형태를 좀 표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에서 범위 나오겠죠. k제곱 플러스 4는 뭐 이거 항상 0보다 큰 거 당연한 거겠고,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루트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좀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럼 이건 뭐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좀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니까 1하고 2가 되겠죠. 루트 9가 3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두 개의 값을 구했고요. 이때 이제 이런 값을 좀 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 k 값 1, 2 되셨죠? 이제 주어진 부분들 뭐 4차라고 돼 있어서 당황하지 말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공통 부분 형태들이 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이렇게 크게 묶어서 치환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편리해지는 거니까요. 저희가 좀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묶는 부분들 신경 써서 이제 민수분해 좀 진행해 주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문제된 실근 허근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판별식과 관련돼 있으니까 판별식 처리해서 풀어가는 과정 되죠. 절차를 좀 밟아가면 무리 없이 좀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역시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A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세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병행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한 점을 지나든지 하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평행, 그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조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a 되는데 마이너스 a 값이 이런 기울기가 되게 되면 일단 평행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한 점 만나는 부분들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두 배에서 좀 쓰면 되는가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식을 뭐 더하게 해주면 y에게 자연스럽게 섞어야 되죠. 5x 마이너스 5는 0 처리해서 x 값이 1이 되겠고요. x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y 값도 1을 해서 결과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대입해주니까 a 값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하나 또 더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값들 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정답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함수 fx 그래프와 x축 만나는 점의 개수, 함수 gx가 x축과 만나는 점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에 만나는 점의 개수는 이제 판별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 이렇게 조사하면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6에 앞에 1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곳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1에서 인수분해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좀 근 개수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역시 판별식을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66은 36,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27k 마이너스 60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27k 그럼 여기가 일단은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4가 되는가요?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3 공통의 k제곱 마이너스 9k 38이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또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8 이라는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까지 다 해놓고 이제부터 이제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판별식 D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제 두 개씩 가져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조사하게 되면 앞쪽 부분에서는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뒤에 부분들은 크다 부분들이 이제 앞에 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오히려 작다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죠. 1하고 8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정수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쪽에서 개수를 구하게 되면 6개가 좀 일단 나오겠죠. 그럼 이제 D 있고 이런 해가지고 한 개가 되는 경우는 각각 0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여기는 1하고 8하고 이렇게 했을 때 K 값이 1일 부분에서 이제 공통 겹치죠. 그래서 이것을 한 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가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공통부분을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는가? 이게 오히려 작다가 이제 크다 형태가 되는 거니까 1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8보다 또 크다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는 또 몇 개가 생기는 건가요? 두 숫자가 좀 다 안 들어가니까 5개가 생기는 건가요? 5개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12개의 정수가 좀 생기겠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축하고 만나는 점 개수는 이제 판별식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판별식에 의해서 큰 개수를 좀 알아봐가는 그런 절차니까요. 판별식들을 좀 조사하겠고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둘 다 0보다 큰 경우 2개가 될 때, 그다음에 0에서 이제 1개가 될 때 0보다 작다 해서 없을 때 이렇게 각각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물어보지 않고 2개씩을 좀 이용해서 물어보는 이렇게 재미난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좀 철저하게 판별식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좌표평 메뉴에 세 점이 있습니다. AB 위의 점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좀 조금 더 정리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대략 좀 ABC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삼각형 ABC가 좀 이렇게 있는데요. AB 위에 점 D를 지나고 그 다음에 BC와 평행한 선을 좀 그었는데 AC와 만나는 점을 또 E라고 해서 평행선을 좀 그어서 좀 만날 건데요.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D 넓이 했을 때 넓이 B가 4되고 보면 닮은 B가 2대 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여기가 DE 이런 형태로 해서 그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모든 이 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 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반대편 쪽에 뒤에 있고 이제 평행선들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각형 넓이 부분들하고 4대 9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2대 3이니까 여기가 2대 1 이렇게 되겠죠.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3대 2 이렇게 외분하는 그런 3대 1로 외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거 어쨌든 반대편 방향으로서 3만큼 가는 거죠. 이 길이가 2라면 이 길이가 3만큼 이렇게 가는 그런 지점에 D가 좀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족해주는 모든 y좌표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A하고 C를 기준으로 A의 y좌표는 2가 되겠고 C의 y좌표는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를 이게 지금 1만큼 간격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2대 1이니까 거기다 2분의 1만큼 더 커져가는 거니까 이 점의 y좌표 하나는 사실은 2에다가 기준 2 되는 곳에다가 2분의 3만큼 이렇게 좀 더하게 해서 결과 나오면 되는데, 이게 뭐 여차하면 3대 1 외분이니까 이렇게 외분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도 되겠습니다. 9에다가 빼기 2에 되니까 2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여기 뭐 3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대 5가 되는가요? 여기 3에다가 이쪽금 또 2만큼 더 추가해서 3대 5 외분 이런 형태도 계산해 갈 수 있겠습니다. 3대 5.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2에다가 2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3만큼 내려간 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2분의 3 그렇게 빼주면 좌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3-5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9-10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2분의 1 이런 모양의 형태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냥 이렇게 좀 뺀 부분이죠. 그러니까 높이 차 부분들, AC 부분에 이제 y 값의 차 부분들이 이제 1 나오는데, 국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길에 이제 1.5배 되는 위치 부분이니까 2분의 1만큼 더 커져가는 적고 또 작아져가는 곳, 이곳에다가 이제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y좌표를 좀 쉽게 구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y좌표들을 이제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2를 중심으로 2분의 3만큼 더하기 빼기 돼가는 그런 결과니까 결과는 좀 4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뭐 외분점 형태를 구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도형적인 그 위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어쨌든 문제의 뜻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좌표평 메뉴에 세 점 ABC를 꼭지점하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그런가요? 그때 이제 기울기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대략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A, B,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2대 3으로 내분한다. AB를 2대 3으로, 그럼 2대 3 이렇게 처리돼서 C하고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되면 넓이 자체가 2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나중에는
P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전체 넓이를 전체를 이럴 때는 한 10쯤이라고 좀 생각하면요. 넓이가 4하고 6 이렇게 되죠. 2대 3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5대 5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P를 지나면서 요 6을 이제 1대 5 이런 형태로 좀 나누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넓이를 이쪽에 2를 주게 되면 이쪽 6이 아니라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전체는 이제 5대 5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 C하고 B 부분들을 1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겠죠. 6,8 이 부분들하고 B 부분들이 9,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들을 1대 5다 이렇게 이제 6분의 9에다가 어이구 숫자 큰데요. 그다음 여기는 6분의 2 어이구 40 어이구 숫자들은 뭐 엄청나게 큰 숫자가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내분점 좌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P점 좌표도 구해야 되네요. 아이쿠. P점 좌표는 A, B를 근데 이게 뭐 여기 또 10 차이 나는데 10 차이 나는 거면은 20 주면 이제 뭐 4만 좀 가면 되겠죠. 4만큼 가게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Y 좌표는 5 차이 나는 건데 그럼 뭐 2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내가 3에 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내분점 좌표 이건 좀 도형적 특징으로 좀 살폈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기울기는 x 어이구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6분의 39 이렇게 되는 6분의 39에서 3을 빼니까 18을 이렇게 좀 빼면 될 거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긴 6분의 42 이렇게 되는데 빼기를 해준다는 더하기니까 더하기 6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 6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1이 되겠고 여기는 48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또 3으로 좀 약분되는 3, 7, 21, 3, 1은 3, 3, 6, 1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7분의 16 하하하 아름답게 나왔네요. 7분의 16 이렇게 되는데 또 LM을 좀 더하기 하달라 이런 얘기라면 23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뭐 기울기 구하고 연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판단되는데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돼 있을 때 2대 3 내분점 구해가는 부분들 이게 도형의 비례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제가 처리해 드렸으니까 아니면 뭐 공식에 의해서 구해도 되고요. X좌표 차이 부분들 마이너스 1에서부터 9까지 10칸 증가가 가능한데 두 번째 칸, 두 칸마다 이렇게 더 간 부분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4만큼 늘어나 이런 얘기죠. 이런 형태는 이제 비례적인 관계로 풀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대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C랑 이렇게 연결하면 넓이 자체가 2대 3 지금 그래서 4대 6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줬죠. 그런 형태로 나눠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P를 지나면서 BC에다가 선을 그어가면서 1대 5 되는 지점에 이제 긋게 되면 전체 넓이가 이제 5대 5 돼서 문제 뜻에 해당한다. 이렇게 도형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이참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0보다 작은 부분들이 딱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다는 얘기 뭐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 형태인데 x축에 접하면 돼. 그 접하는 점이 x는 0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라 이런 얘기죠.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놓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ax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놓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럴싸해졌나요?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이런 얘기면 이거 최고차 부분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gx란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기울기가 2인 직선 되려면 이제 2x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gx를 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엔 빼기 하는 함수를 만들면 최소값이 4분의 11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빼기는 형태의 좀 식을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돼서 이참수 되겠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쳐야 되니까 2a분의 1이 되겠고 이 값을 좀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 마이너스 b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4분의 1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자를 좀 이제 나중에 b 문자를 좀 소거해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군요.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fx가 0 또는 fx가 k 또는 gx가 k를 좀 풀어야 되는데 실근을 갖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않도록 하는 정수 k 값이 1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fx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고 gx도 이제 대략 그려가는데
눈 K 부분에서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K 값은 이런 데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0보다는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개가 된다 이런 얘기는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GX 그래프의 최대값 자체가 또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GX 그래프 식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꼭 시점에 좌표가 A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마이너스 A분의 A분의 1이네요. A분의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값을 우리가 좀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대입을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A분의 1 이렇게 처리되고 플러스 P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B 값을 이제 대입해가면 되죠. A분의 1에다가 B 값을 대입해주면 B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요 최대값이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 되게 되면 K값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이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이 2A분의 1이 되겠고 4분의 11을 좀 이항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분의 7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 좀 이렇게 좀 약분해 가면서 이 만들고 역수치하면서 반대로 가면 되겠군요. 뭐 그럼 7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뭐 B 값 소거해서 A 값 범위를 구해가는데 F의 최대값을 구하라. fx 자체는 지금 ax 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F6 이렇게 우리가 좀 구하게 되면 F6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럼 36의 1은 모양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 가장 클 때 이제 3분의 2를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3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12에 24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4, 1번은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2차 함수 그다음에 뭐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아이고 근데 뭐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침착하게 이제 연산을 좀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분이다. 그래프 모양 결정의 함수 모양. 더하기 한 부분이 절대값 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뭐 이 최고차항 사라지게 만들면서 1차항 부분들이 2가 되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 그다음 뭐 뺀 함수 좀 만들어서 그다음에 최소값 이 부분에서 이제 미지수가 하나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됐죠. 마지막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해가는 건 그런 K 값을 구했을 때 그 부분들이 위에가 이제 확실하게 0이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 부분들 이렇게 범위 부분들 표시를 잘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gx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내용들. 이 참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부분 좀 이렇게 좀 약간 정리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좀 메모해가면서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동탄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연에 대해서 fx 자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그래프하고 mx가 만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지엔이다 라고 되어 있죠. n값에 따라서 뭐 n값이 좌우된다. 우리가 풀이는 nx 제곱 플러스 1하고 mx하고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n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은 일꼴체로 만들고 만나야 되겠다는 걸까 뭐 판별식 뒤에서 m 제곱 마이너스 4n 2분의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m의 최소값 m 제곱 자체가 뭐 4n 제곱 4n보다 커야 되니까 n 값은 뭐 m 값은 루트 4n보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 루트 4n 이렇게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게 또 자연수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루트 4n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n에다가 좀 숫자를 좀 대입해 가지고 그때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n 대입했을 때 하고 n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그 값의 변화가 생기는 22i 자연수 n 값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가령 뭐 g1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결과 자체가 이게 m 값이 2가 되는 거죠. 근데 g2를 구하게 되게 되면은 8 되는 거니까 8도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g3을 대입하게 되면은 12가 되니까 최소값이 3이 되잖아요. 자연수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1 부분들은 1하고 2 갈 때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2에서 3 갈 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n 값은 n 값이 2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뒤에 부분들이 언제 완전 제곱수로 풀려가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좀 그러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 제곱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9를 좀 생각한 거겠고 그 다음에는 16, 4, 40 n이 그러면 4일 때도 3일 때도 바뀌나요? G4를 구하게 되게 되면 4를 주면 16 되니까 4로 풀리잖아요. 그러면
3하고 4로 바뀔 때니까 이번엔 3을 또 이렇게 좀 대입을 좀 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가 돼야 되는 거니까 25는 4, 6,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G6을 구하면 루트 24가 되니까 4로 풀리겠고 그죠? 25가 좀 안 되는 거니까 G7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 7이 28 그러니까 25로 넘어가니까 5로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또 6일 때도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좀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 25 조사했고 그러면 이제 36 조사해야 되는데 4, 9, 36 해서 이제 딱 바뀌는 숫자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n이 8일 때쯤 성립하겠다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됐고 49 그러면 이제 12 해주면 48이니까 11은 안 되겠고 13은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n이 12일 때 되겠죠. 12 부분들일 때는 49가 안 돼서 6으로 풀리겠고 그 다음에 13이 될 때는 이제 49를 넘어가서 7로 풀려가니까 여기 G6 부분들이 G6에서 7로 넘어갈 때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64가 되게 되면 64는 또 딱 떨어지는 숫자죠. 16을 대입해주면 딱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죠? n이 이제 15일 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5, 16일 때 이제 싹 바뀌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81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이제 n에 20까지 들어가면 이제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80을 넘어가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까지 구해놓은 이 부분들이 문제점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5에다가 이렇게 주면 20 이렇게 줘도 또 20 이쪽에 6 하나 좀 더 있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 46이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n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46 들어가는 내용. 문제에서 나와 있는 뭐 새롭게 약간 좀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정확히 잘 이해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완전 제곱수가 되는 형태에서 이 값이 바뀌어가는 n 플러스 1 대비냐 n을 조사하는 거냐 또 좀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될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풀이 좀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23번 마지막 문제. 조금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항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풀이를 또 통해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